한때 나는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댁들이 시키는 대로 움직여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내 의지는 중요하지 않았고 그들의 말이 곧 내 현실이었지요. 온몸이 멍이 들어도 아파서 올 수 없었던 시간들. 그 속에 있었던 내가 누구인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렸을 땐 사랑하는 아버지도 있었고 늘 따스한 미소를 짓던 어머니도 계셨습니다. 형제 자매들과 웃고 울며 소중한 하루하루를 살아냈던 아이였지요. 16, 설렘을 품고 세상을 날고 싶었던 시절. 사랑이란 감정을 처음 배우고 꿈을 품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20살, 가슴이 뛰는 사람을 만나 함께 삶을 걸어가기로 약속했습니다.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품었고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시간을 살았지요. 25, 사랑의 열매처럼 귀한 자녀들을 품에 안았고 가정은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30이 되어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바라보며 남편과 나는 그 어떤 부와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을 누렸습니다. 그때는 생각했지요.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40이 되었을 땐 아이들은 하나둘 집을 떠났지만 남편이 곁에 있어 외롭지 않았습니다. 50살이 되어 손주들을 품에 안으며 삶은 또 한 번 깊은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알았죠. 이것이 인생의 참맛이구나. 하지만 어느 날 늘 곁에 있던 사람이 조용히 먼저 떠났고 남겨진 나는 불현듯 다가온 고요한 시간 속에서 두려움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래도 다시 꿈꿔봅니다. 어릴 적처럼 또 사랑하고 싶다는 마음을. 웃었던 날을 떠올리고 울었던 날도 되새기며 지금 나는 다시 한번 용기를 냅니다. 짧고도 덧없이 흘러간 지난 날들. 그 속에서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그러니 이제 당신의 눈을 조금만 더 크게 떠주시겠어요? 투정만 부리는 늙은이로 보지 마시고 내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봐 주세요. 나는 당신의 아버지는 아닐지 몰라도 누군가의 아버지였고 어머니였습니다. 그냥 음식을 툭 던지듯 주지 말아 주세요. 나도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 그리운 사람입니다. 더는 내 마음에 멍이 들지 않도록 존엄한 사람으로 떠날 수 있게 해주세요. 사는 동안 단 한 가지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사람 대 사람으로 나를 봐주는 것입니다. 이 글을 읽고 당신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 모두는 태어나고 늙고 병들어 결국은 떠납니다.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다연의 순리를 살아가는 이 드라마 같은 인생 속에서 지금 우리는 어디쯤을 지나고 있을까요? 누군가의 부모였고 누군가의 사랑이었으며 누군가의 전부였던 이들이 시대의 고려장이라 불리는 요양원 속에서 버려진 듯 살아가는 현실. 가슴 아프도록 먹먹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이 길은 언젠가 우리에게도 닿을 것입니다. 그 현실 앞에 마음 한켠이 씁쓸해집니다. 왜 우리는 요양병원에 가야만 할까요? 왜 우리는 사랑하는 부모님을 그곳에 보내야 할까요? 왜 우리는 요양병원을 끊어낼 수 없을까요? 요양병원과 요양원, 그 시설들은 과연 누구를 위한 공간일까요?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분명 그 시작은 시대의 변화였습니다. 세상이 변했고 사람들의 생각도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꼭 부모를 집에서 돌보지 않아도 된다고, 그것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막상 요양병원에 모시려고 하면 현실의 벽은 높습니다. 요양병원, 요양원은 과연 누구를 위한 공간입니까? 운영은 산업화되었고 서비스의 질보다 비용에만 초점을 두는 곳도 많습니다. 좋은 곳에 모시고 싶지만 간병비와 운영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6인실 병동 하나에 간병인을 두려면 환자 1인당 월 40만 원, 총 24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 외 법정 본인 분담금, 식비,
기저귀 비용 등까지 더하면 한 달 최소 110만 원에서 150만 원이 넘는 곳도 많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우리가 점점 노인을 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는 사회적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결국엔 그들도 우리도 언젠가는 그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삶은 누구에게나 한 번뿐입니다. 그 마지막이 고독한 병상에서 눈을 감는 일이 아니기를 우리는 모두 서로를 존중하며 살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부모, 그리고 언젠가의 당신을 위해서 말입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것이 꼭 보호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르신들을 향한 진심보다 환자 유체만 혈안이 된 곳에 있다 보면 좋은 기억보다는 씁쓸한 상처만 남게 됩니다. 합리적인 가격, 정직한 관리, 진심 어린 돌봄,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춘 요양병원을 찾는 것은 마치 하늘의 별을 따는 것처럼 어렵습니다. 요양원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만 65세 이상 장기 요양 등급이 나와야만 입소 가능하고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다는 점은 생명을 다투는 노년의 시간 앞에 매우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치료가 늦어 위기가 커지는 사례는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국비 지원이 있다지만 그 비용으로 얼마나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현실은 이렇습니다. 요양원 한 곳에 근무하는 인력이 너무 부족하여 요양보호사 한 명이 20명, 30명의 어르신을 돌보는 구조. 어떻게 인간다운 보살핌이 가능하겠습니까? 국공립시설은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지만 들어가려면 대기만 3년, 4년. 그 시간을 버텨내기란 너무도 힘든 일입니다. 요양원의 현실은 더 이상 뉴스에서 스쳐가는 정보가 아닙니다. 며칠 전에도 한 기사가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입소한 지 한 날밖에 안 됐는데 정정하던 아버지가 중환자실로 실려갔다. 밥을 억지로 먹이다가 흡인성 폐렴이 왔고 약물 과다 투약으로 신장 기능이 약해졌으며 영양 결핍과 탈수까지 결국 생명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요양원 측은 오히려 우리는 아버지의 난폭한 행동을 견디느라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모든 요양원, 모든 요양보호사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모를 맡긴 자식들의 마음속엔 혹시 우리 부모님도 하는 불안이 끊임없이 고개를 듭니다. 요양원은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어르신들은 여기가 감옥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요양시설 내 학대 건수는 해마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죽음조차 존엄하지 못하게 만드는 현실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스스로도 요양시설에 들어가는 순간을 이제 나는 죽으러 가는구나 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에게 벌어졌다는 생각, 그 아픔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물론 누구나 할 수 없는 간병의 현실은 인정해야 합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자식이라면 더욱 그 선택은 당연하게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잠시만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호텔에 묵어도 결국은 우리 집이 제일 좋다는 게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최상급 요양시설에 들어가더라도 자식의 얼굴, 낯익은 거실, 익숙한 밥 냄새가 그리울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삶을 기억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늙어간다는 건 죽음을 준비한다는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건 두려움이 아니라 자연의 순리를 받아들이는 용기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여정이 이토록 고립과 절망으로 채워져야 할까요? 만약 이 모든 현실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면 우리는 그 흐름 속에서도 인간다움, 가족의 의미, 그리고 존엄만큼은 지켜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막연히 불안해하며 걱정만 하는 것보다 내 노후는 내가 준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지혜로운 삶의 자세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요양원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당당하고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오늘부터 단 3가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1. 육체적 독립이 가장 먼저입니다. 몸이 자유롭지 않으면 어떤 의지도 소용이 없습니다. 노후의 진짜 자립은 바로 건강한 몸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허벅지가 가늘어지고 허리가 굽고 계단을 오르는 게 겁이 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근력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누우면 죽고 서면 산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노년기에 급격히 약해지는 다리와 허리는 곧 인생의 자립성을 잃게 만듭니다. 아령을 들고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하기. 서서 무릎 높이까지 앉았다 일어나기. 누워서 윗몸 일으키기.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근력 운동부터 하루에 5분, 10분씩 꾸준히 해보세요. 몸은 당신의 작은 노력에 분명히 반응해줍니다. 2. 유산소 운동으로 활력을 채우세요. 몸속에 산소를 가득 채워주는 유산소 운동은 심장 건강, 폐 건강은 물론 전반적인 체력 유지에 꼭 필요합니다.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줄넘기. 이 중에서 가장 추천하는 건 걷기입니다. 왜냐하면 걷기는 돈이 들지 않고 장소도 필요 없고 누구나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30분만이라도 햇살 아래 천천히 걸어보세요. 생각보다 몸이 가뿐해지고 기분도 훨씬 밝아집니다. 3. 균형 감각을 기르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한국의 65세 이상 어르신들 사이에서 낙상 사고는 정말 흔하고 또 무섭습니다. 사고로 인한 사망 원인 중 무려 2위가 낙상입니다. 한번 넘어져 다치게 되면 침대에 누워만 있어야 하고 그게 계기가 되어 다시 걷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균형 감각을 길러주는 운동을 꼭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한 발로 서 있기, 눈을 감고 제자리 걷기, 발 뒤꿈치와 발끝을 맞대고 걷기. 이런 간단한 동작들을 매일 1, 2분씩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몸은 훨씬 안전해집니다. 노후를 준비한다는 건 돈보다 먼저 몸을 챙기는 것입니다. 건강이 있어야 사랑하는 사람도 돌볼 수 있고 나 자신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양원이 필요 없는 삶, 누군가에게 짐이 되지 않는 삶, 그건 먼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내가 얼마나 몸을 움직였는가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는 당신은 이미 그 첫걸음을 내딛고 있는 겁니다. 가장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건강운동, 한발서기. 한발서기 운동은 균형 감각을 키우는데 매우 효과적이며 특별한 도구나 장소 없이 혼자서도 쉽게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눈을 감고 오른발로 서보세요. 왼발은 무릎을 약 45도 굽힌 상태로 지면에서 15cm 정도 들고 두 손은 허리에 올립니다. 보기엔 쉬워 보여도 막상 눈을 감고 해보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몸이 앞뒤 좌우로 흔들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리가 뻐근해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평소 잘 쓰지 않던 근육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균형 감각이 향상되고 점점 더 오랫동안 버틸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건강 습관, 정신적 독립. 나이가 들수록 몸의 건강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정신적인 독립입니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치매와 우울증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치매는 아직까지 완치할 수 있는 약이나 백신이 없는 병입니다. 현재 개발된 약들도 증상을 늦추는 데에만 효과가 있을 뿐 근본적인 치료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생활 습관과 식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실천하기 쉬운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1. 음식을 꼭꼭 씹어 먹기. 잘 씹는 것만으로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하고 뇌가 활발히 움직이게 됩니다. 이는 치매 예방에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껌을 자주 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 일기 쓰기 습관 들이기. 치매 초기엔 오래된 기억은 떠올리면서도 최근 일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단기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뇌 부위가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일기를 쓰며 하루를 되돌아보는 과정은 해마를 자극하고 기능 저하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히려 해마 기능을 강화시키는 효과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머리를 자주 쓰는 습관을 들이세요. 작은 자극 하나하나가 뇌 건강에 큰 영향을 줍니다.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새로운 자극입니다.
뇌는 자극을 먹고 산다고 할 만큼 끊임없는 자극을 필요로 합니다. 그 중에서도 뇌가 가장 좋아하는 자극은 바로 새로운 자극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처음 해보는 것, 익숙하지 않은 것을 시도해보는 것이 뇌를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악기 배우기, 새로운 요리 도전하기, 새로운 노래나 춤 배우기, 이런 활동은 모두 뇌에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로 산책을 나서보는 것도 좋은 자극이 됩니다. 낯선 풍경을 바라보고 처음 듣는 소리를 들으며 걷다 보면 뇌가 자연스럽게 깨어납니다. 또한 사회적 활동도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과 자주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혼자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 뇌는 점점 위축되고 말지요. 그러니 기회가 될 때마다 모임에 참석하고 이웃과 대화하며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잘 웃는 습관을 들이세요. 전문가들은 웃음이 뇌를 젊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웃을 때 좌뇌와 우뇌가 동시에 자극되고 얼굴 근육의 움직임이 뇌 회로를 활성화시켜 기분까지 좋아지게 하죠. 혈류도 활발해지고 활력이 도는 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뇌는 진짜 웃음과 억지 웃음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분이 좋아서 웃든 일부러 웃든 뇌는 모두 긍정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니 마음이 울적할 땐 억지로라도 입꼬리를 올려보세요. 그게 진짜 미소로 바뀌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정신적 독립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요인 중 하나는 바로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은 치매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초기 치매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령자의 경우 우울증과 치매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미리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즐기며 낙천적으로 살아가 보세요. 자신을 자주 격려하고 하루 중 기분 좋았던 순간을 기록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일기를 쓰며 감정을 정리하고 감사한 일을 떠올리는 습관이 정신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뇌와 마음을 건강하게 지키는 방법은 이렇게 간단합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고 하루에 한 번은 웃고 부정적인 생각은 털어내고 오늘 하루에 집중하며 살아가기.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 여러분의 뇌를 튼튼하고 밝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늘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 인생 철학, 노후를 위한 3가지 독립. 지나간 과거에 너무 얽매이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현재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데 있어 꼭 필요한 3가지 독립이 있습니다. 바로 육체적 독립, 정신적 독립, 경제적 독립입니다. 그중 오늘은 3번째, 경제적 독립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전 세대와는 다르게 정년 이후에도 삶은 길고 할 일은 많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독립을 위한 준비는 더 빠르게, 더 철저하게 시작해야 합니다. 제2의 직업을 갖는 시대입니다. 가능하다면 나이가 들어도 무언가를 계속해보세요. 자기 개발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해보세요. 이걸 배워서 뭐 하겠어? 그런 생각은 내려놓으세요. 그런 경험과 마인드가 쌓여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래야만 노후에도 당당하게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나이 들고 몸이 아픈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죽음을 앞둔 순간까지도 정신과 육체를 최대한 온전하게 유지하고 싶습니다. 기억이 사라지고 몸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건 살아있어도 삶의 의미를 잃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 큰 병에 걸리면 웃음이 사라집니다. 모두가 힘들어지고 대부분은 결국 돈 문제와 부양 문제로 다투게 되죠.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저 미안함과 눈물뿐일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는 움직여야 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법륜 스님께서 말씀하신 인생의 조언 4가지 우리 마음에 새겨봅시다.
행복을 구걸하지 마세요. 남의 말과 행동에 따라 내 감정이 좌우된다면 내 인생의 칼자루를 남이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중심을 단단히 세우고 내 인생은 내가 이끈다는 당당한 자세를 가지세요. 내 행복은 내가 만듭니다. 뭐 하다 보면 내 행복은 내가 만듭니다. 뭐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행복을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 구걸하지 말고 직접 만들어 보세요. 행복은 모르면 물으면 되고, 틀리면 고치면 되고, 잘못했으면 뉘우치면 됩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잊지 않는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생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선택대로 살다 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정답이 아니라 선택에 책임지는 자세입니다. 잘 산 인생이란 성공이나 지위가 아니라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는 삶입니다. 죽음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오늘을 흘려보냅니다. 그러지 마세요. 매일 최선을 다한 하루가 모여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육체적 독립, 정신적 독립, 경제적 독립,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충분히 누리며 사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삶의 철학을 더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철학이 있는 당신의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인생 철학, 노후를 위한 세 가지 독립. 지나간 과거에 너무 얽매이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현재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데 있어 꼭 필요한 세 가지 독립이 있습니다. 바로 육체적 독립, 정신적 독립, 경제적 독립입니다. 그중 오늘은 세 번째, 경제적 독립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전 세대와는 다르게 정년 이후에도 삶은 길고 할 일은 많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독립을 위한 준비는 더 빠르게, 더 철저하게 시작해야 합니다. 제2의 직업을 갖는 시대입니다. 가능하다면 나이가 들어도 무언가를 계속해보세요. 자기 개발을 게을리 하지 마시고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해보세요. 이걸 배워서 뭐 하겠어? 그런 생각은 내려놓으세요. 그런 경험과 마인드가 쌓여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래야만 노후에도 당당하게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나이 들고 몸이 아픈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죽음을 앞둔 순간까지도 정신과 육체를 최대한 온전하게 유지하고 싶습니다. 기억이 사라지고 몸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건 살아있어도 삶의 의미를 잃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 큰 병에 걸리면 웃음이 사라집니다. 모두가 힘들어지고 대부분은 결국 돈 문제와 부양 문제로 다투게 되죠.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저 미안함과 눈물뿐일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는 움직여야 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법륜스님께서 말씀하신 인생의 조언 4가지, 우리 마음에 새겨봅시다. 행복을 구걸하지 마세요. 남의 말과 행동에 따라 내 감정이 좌우된다면 내 인생의 칼자루를 남이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중심을 단단히 세우고 내 인생은 내가 이끈다는 당당한 자세를 가지세요. 모르면 물으면 되고, 틀리면 고치면 되고, 잘못했으면 뉘우치면 됩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잊지 않는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생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선택대로 살다 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정답이 아니라 선택에 책임지는 자세입니다. 잘 산 인생이란 성공이나 지위가 아니라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는 삶입니다. 죽음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오늘을 흘려보냅니다. 그러지 마세요. 매일 최선을 다한 하루가 모여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육체적 독립, 정신적 독립, 경제적 독립,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충분히 누리며 사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삶의 철학을 더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철학이 있는 당신의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